이게 끊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 테이블, 이 동그란 테이블이 어떻게 원자예요? 원자 자체도 우주예요. 우주로 보시면 돼요. 이 원자 자체가 태양계이기 때문에 태양계라 이 원자 하나가 태양계라고 보면 이해가 돼요. 태양계 주위를 뭐 제일 가운데 핵이 있죠. 얘가 핵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로 해가 이 태양계 안에 주위로 해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죠. 자, 이게 원리가 비슷해요. 원자 핵과 태양계가 원리가 좀 비슷해요. 하지만 어떻게 한쪽은 에너지 세상이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물리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움직여요. 자, 이게 그냥 저기 핵이에요. 원자 핵이에요. 자, 원자 핵 안에 뭐가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전자들로 꽉 차 있어요. 전자집이에요. 여러 개 집들이 겹쳐 있다고. 이게 전자 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자들이 나왔다 들렀다 나왔다 들렀다. 항상 전자가 여기면 계속 있는데 전자 애들도 있고 나갔다 들렀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는 얘네들이 외부에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제일 바깥 궤도로 해서 돌아야지. 바깥 궤도 이게 원자야. 이 테이블이. 이 원자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보면 난자와 정자하고 들어있어요. 자,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오면 핵으로 들어가죠. 이를 원리하고 자, 이게 난자고 이게 난자 핵이야. 그러면 정자가 외부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얘들이 핵으로 해서 도킹을 하죠. 원리가 똑같아. 우주의 원리가 비슷비슷하죠. 원자도 똑같아. 원자도 어떻게 해요? 전자들이 도킹을 해. 외부로. 그거 나가기도 해. 여기서 이제 난자고 틀리죠. 그럼 이게 요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이 원자예요. 원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뭐예요? 원자 핵이에요. 이 원자 핵은 뭘 이루어졌어요? 전자로 지구를 이루어졌어요. 전자 지구. 그럼 여기 있던 전자들이 수시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전자가 기가 흘러요. 전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통 이게 3단계로 해서 궤도를 3단 점프를 해서 이게 궤도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안에 궤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궤도 있고 세 번째 궤도 있고 보통 3단 점프예요. 3단 점프? 보통 옛날 육상종목에 3단 점프 있나? 그거 비슷해요. 그 외부로부터 전자가 들어와요. 원자 안으로 들어와요. 원자 안에서 여기로 바로 어떻게 되냐? 제일 바깥 궤도로 먼저 딱 들어와요. 바깥 궤도에 들어가면 이제 돌아요. 전자가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가운데 저기 그 가운데 쪽 궤도로 어떻게 돼요? 또 옮겨가요. 얘도 또 옮겨가요. 그러다가 여기로 초중으로 들어가요. 전자집으로 들어가요. 반대로 똑같아. 여기 있던 전자도 어떻게 해요? 제일 안쪽 궤도에 먼저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 궤도로 바꿔요.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 궤도로 옮겨가요. 그러다가 먼저 밖으로 나가서 딴 데로 흘러가요.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게 균형이 있어요. 이 집에도 일정한 전자가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전자가 하나가 나가면 밖에서 전자가 하나 나가요. 무작정 여기로 전자가 좋다 해서 다 못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TO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 TO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 딱 적당히. 그럼 여기서 한 명이 나가면 밖에서 하나가 들어가요.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 기가 흘러요.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궤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 저기 뭐냐 제 안쪽 궤도를 돌아.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저기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가운데 쪽 중간 쪽 궤도를 갖다 돌아. 자, 이때 궤도 이탈을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하지? 이게 등가 상환의 법칙이라. 모든 우주는 등가 상환의 법칙 맞나? 등가 상환의 법칙? 등가 교환의 법칙인가?
등가 교환의 법칙이에요. 등가 교환의 법칙. 이게 등가 교환의 법칙을 누가 많이 쓰냐면 서양에 있던 이게 뭐지 금을 만드는 방주수사를 뭐라고 하지? 그 걔네들이 쓰는 말이야. 모든 저기 세상에 원래는 뭘까를 얻으려면 그만큼 내놔야 한다. 이걸 등가 교환의 법칙. 자, 뭔가 얻으려면 그만한 것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교환을 해야 한다. 마치 무역과 같죠? 딜을 거래하는 거죠. 이게 등가 교환의 법칙. 무지의 법칙은 기본이 등가 교환이에요.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쏠리는 것도 한쪽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분 에너지는 어떻게 등가 교환의 법칙이에요. 그죠? 하여튼 이게 우리 생각이 안 돼. 해봐야 돼. 머리가 다치는 거야. 그걸 뭐라고? 이게 일종의 이거를 갖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집이 있으면 전자집에 100이라는 전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1이라는 전자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이라는 전자가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요. 2라는 전자가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밖으로부터 2라는 전자가 들어와요. 자, 3이라는 전자가 나오고 싶어요. 밖으로부터 3이라는 전자가 들어와요. 자, 여기서는 1이라는 전자가 들어오시는데 밖에서는 3이라는 전자가 들어오시고 안 돼. 요거밖에 못 돼. 이게 등가 교환인 거죠. 모든 거 어떻게 교환을 할 때 똑같이 균형을 잡아서 교환을 해요. 원자 간에는 이게 전자를 갖다 교환을 해요. 이걸 갖다 뭐야? 등가 교환. 그럼 다른 원자로 옮겨가요. 다른 원자와 이 원자 간에 어떻게 해요? 전자를 교환해요. 근데 교환할 때 한쪽은 10만큼 줬는데 한쪽은 어떻게 2만큼만 줬어요. 성립이 안, 우주의 법이 성립이 안 돼요. 자, 10만큼이 갔으면 10만큼이 정확히 똑같이 와요. 이게 등가 교환인 거지. 그 원자 간에 어떻게, 전자가 어떻게 마치 이민을 가듯이 와요. 근데 현상계에서 이민이 한쪽 나라로 많이 가요. 근데 이민이 갈 때는 이래게도 왔는데 똑같은 2010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갔으면 다른 이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와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돼요. 이쪽에서 1이라는 전자가 왔으면 이쪽에서 1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궤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전자가 하나가 들어오고 내부로부터 전자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떠냐? 궤도 이걸 갖다가 궤도 이탈이라고 해요. 근데 정확히 따르면 궤도 이탈이 아니에요. 궤도 교환이라고 해요. 이게 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기 도는 저기 전자와 내부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전자 같은데 여기서 자리를 싹 바꿔요. 순식간. 그럼 궤도가 바뀌죠. 그럼 밖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궤도를 돌다가 어떻게 가운데에 있는 궤도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를 시작해요. 자, 이걸 언제 열었냐? 서로 간에 어떻게 얘네들이 맞아요. 음량으로 파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양인 상태에서는 이게 한쪽이 양이거나 두 개가 양인 상태에서는 이게 교환이 안 돼요. 어떤 상태냐? 음인 상태에서만. 자, 모든 저기 전자들도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틀려. 그 이게 깜빡이는 그 주파수 영역대가 좀 틀려요. 전자가. 자, 주파수는 크게 두 가지를 가요. 근데 그래프를 하면 음과 양으로 하게 되면 이 폭의 주파수 영역대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요만큼만 가는 거 있고 어떤 이렇게 가는 애도 있어요. 전자마다. 두 가지는 아니에요. 음양이 어떻게 음양이 극이 이게 간극이 짧냐 기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음과 양이 변형되는 그 속도예요. 어떤 애들은 음량 갖다 음량 이렇게 바뀌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그렇게 느리냐?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굉장히 빨라요. 내가 지금 이런 건데 설명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 이게 틀려요. 그리고 이 궤도 간에 서로 간에 자리를 바꿔야 돼, 전자 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양이면 안 맞아요. 왜 주파수가 안 맞아요? 왜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은 음인 상태고 한쪽은 양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때도 안 맞아요.
이때도 교환이 언제 교환이 되냐? 둘 다 음이었을 때 그걸 딱 맞춰야 돼. 그러면 안쪽 여기 중간 궤도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해요? 음양 해요. 그럼 음일 때 둘 다 동시에 음일 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교환이 돼요. 이게 자리가 이동돼 서로가. 그럼 어떻게 이게 주파수 같아요? 그러면 그 주파수를 맞춰요. 그러면 둘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봐. 폭을 갖다가 음양 여기다 하고 얘다 음양이야. 근데 음양 잘 안 맞아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둘이 가는데요 주파수를 맞춰요. 이거 천실기는 다 맞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파수를 어떻게 얘가 음양 주파수를 선택 가운데 쪽 주파수예요. 얘는 음양 하는 천자야. 얘는 느려. 음양인데 얘는 음양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잘 안 맞잖아. 그럼 주파수를 맞춰요. 얘네들이. 그 주파수가 비슷하게 나중에 이게 하다가 음양 가운데 주파수 맞아요. 음양 하다가 할 때 이때 궤도를 갖다가 어떻게 궤도를 갖다가 서로가 안 좋아. 이게 현실에는 더 많이 돼. 나중에 이거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논문이 나올 거예요. 이때 이제 바꿔진다. 이미 천식에는 아주 오래전에 다 바뀌어요. 그럼 이 전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맞춰요. 그 주파수를 맞춰요. 주파수가 맞아야 이게 교환이 돼요. 그 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왜 이걸 말하냐? 진화론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생명의 진화 이전에 빛에서부터 빛 이전에는 어둠으로부터 넘쳐왔어요. 그리고 빛에서 물질로 왔어요. 자, 물질은 다 뭘로 있어요? 전자물질. 전자 덩어리예요. 이 물질이 다 뭐예요? 전자 덩어리예요. 전자 덩어리예요. 원래 이 우주에는 물질이라는 게 없어요. 물질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나중에 이 집을 이루면 간섭작용이 일어나요. 중첩. 자, 그래서 어떻게 물질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공간이란 개념이 생겨요. 자, 물질화라는 개념이 생겨야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1차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가냐? 정확히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2차원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2차원에서 그 대신 공간적인 개념이 생겨요. 왜? 같은 이게 이게 원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게 중첩이 안 돼요. 간섭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2차원에서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생겨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생기냐? 3차원에서 2차원에서는 어떻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돼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1차원에서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빛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개념은 2차원에서 잡히고 시간이란 개념은 어떻게 3차원에서 이제 시간이란 개념이 있어요. 자, 왜? 3차원은 뭐예요? 생의 생기, 살아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생이에요. 3차원 에너지가 생이에요. 자, 생은 뭐예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어요. 태어나서 늙고 죽는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이라는 3차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진화론 쪽으로 보면 이렇게 더 밑에까지 더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요. 자, 우리가 진화론적인 걸 얘기한 게 어떻게 되냐면 한 폭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생기의 생물로서 진화적인 거예요. 근데 광범위한 전 우주적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우리가 저기 호모 사피엔스였고 호모 이제 고릴라나 여기 있고 몽키였고 코알라 있고 나무늘 먹고 베어 있고 막 뱀까지 내려가고 곤충까지 개미까지 내려가.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3차원적인 진화론. 그래서 제가 인데까지 진화론 얘기인 거는 부분적인 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3차원적인 진화론입니다.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진화론을 한다면 진화의 시초는 어디예요? 끝없는 우주, 끝없는 무, 명차원. 이게 진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빛으로 진화를 해요. 빛에서 뭘로 또 진화를 해요? 전자로 진화를 해요. 물질로 진화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포 하나하나가 들어가서 생으로 진화를 해요. 3차원 진화. 그 다음에 3차원의 생의 인생을 끝마치고 어떻게 이걸 하고 다음 차원 도약을 하려면 4차원 존재로 올라가요. 4차원은 귀신계라겠죠. 그 다음에 5차원. 5차원은 중천이라 해서 거의 이제 없다고 봐도 돼요. 거의 그냥 이게 잠깐 쉬어가고 바로 6차원 올라가요. 그럼 6차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계예요. 영적인 신계라고 하죠. 그래서 천신들끼리 사는 게 6차원, 거기도 3차원 존재예요. 네. 3차원의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이에요. 근데 원래 문명이 발달한 게 6차원 영역대예요. 여러분들이 유체 이탈 하잖아요. 유체 이탈하면 그 돌아다니는 영역대가 어디냐? 그게 6차원 영역대. 도인들이 유체 이탈, 요즘 유체 이탈하는 분들 많이 생겼어. 유체 이탈하는 6차원 존재들이 보여드려요. 4차원은 그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4차원 존재도 유체 이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얘네들 움직이는 영역대는 어떻게 4차원 우주의 영역대예요. 4차원 존재. 천신이나 이게 지구에 하게 있는 여기 인간들은 대부분 6차원 존재예요. 유체 이탈하면 어떻게 6차원 우주 영역대. 우리 유체 이탈하면 외계인들도 거기 돌아다니는데 그러냐? 6차원 영역대에서 서로가 서로 볼 수가 있어요. 4차원 영역대 귀신끼리 서로 볼 수가 있어요. 3차원은 볼 수 없지만 능력이 있으면 볼 수 있는데 4차원 영역대는 어떻게 귀신끼리는 서로가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첩이 아니에요. 간섭이 아니에요. 근데 6차원 영역대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나 하나만 있고 내가 다 같이 하는 거지. 6차원 영역대 우주.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하면 유체 이탈해서 6차원 영역대에 돌아다니는 영들이 많아요. 근데 서로를 못 봐요. 네. 우주가 그렇게 프로그램돼요. 귀신계 4차원계는 귀신끼리 서로 볼 수가 있어요. 간섭을 하고. 근데 6차원 영역대는 영역대. 이제 다 설명했죠. 그래서 유체 이탈하면 나만 유체 이탈하는지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 6차원 영역대에서는 수많은 유체 이탈하는 영들이 많아요. 근데 서로 간에 감지를 못하게끔 우주가 그렇게 프로그램돼요. 그래서 이제 6차원까지 진화를 해요. 이게 우주적인 차원으로 보면 진화가 이렇게. 자, 그러면 3차원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원숭이나 뱀이었을 때 그 진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쥐일 때 진화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빙산의 일각의 한 부분이에요. 자, 3차원에서 이제 급수라고 해요. 자, 우주적인 차원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4차원으로 되면 고등동물에도 올라가요. 내 주체 영이 생겨요. 그럼 다 어떻게 이제 개미 같은 이런 곤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곤충과 동물에서 양서류과 사천류과 조류과 포유류과 최종 영장류과로 해가지고 차원 도약 여기까지 4차원 존재. 하지만 4차원 존재인데 3차원의 몸의 영역대로서 환생을 반복하면서 돼요. 4차원과 3차원을 넘나들면서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차원 도약. 차원 도약이 그냥 차원 도약이 아니라 3차원에서 급수 도약을 해요. 급수 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급수를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연장류과 그리고 밑에가 뭐예요? 포유류과. 정확히 했더니 우리 인간이 몸이 제일 절정이 뭐예요? 제일 끝에 인간. 그 다음에 아래가 뭐예요? 연장류과. 그럼 그 아래가 뭐예요? 포유류과. 그럼 그 아래가 뭐예요? 조류과. 그 아래가 뭐예요? 파충류과. 그 아래가 뭐예요? 양서류과. 그 아래가 뭐예요? 어류과. 그 아래가 뭐예요? 곤충과. 그 아래가 뭐예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면 어떡해요?
이제 미생물이라고 이제 미생물과라고. 세균이나 이제 곤충 밑에는 어떻게 미생물과라고. 이 단계를 밟으면서 이 3차원이라는 데서 어떻게 흡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최종 인간으로해서 수행을 하고 하면 4차원까지 4차원 존재가 6차원으로 어떻게 차원을 들어가요. 5차원으로 차원을 들어가요. 6차원까지 차원을 들어가요. 이게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화이고, 자, 이 하계의 생물적인 관점의 진화론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요 3차원의 그 끝이에요. 예전에 다 정리했죠. 우리는 3차원인데 영은 우리는 6차원. 저는 9차원이에요. 여러분들 봐. 예전에 설명드렸죠. 6차원에서 천식에 있고 이게 우주 있다가 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그걸 깨달는다고. 깨달으면 어떻게 차원 돌아. 깨달으면 환생이 끝난다고. 이게 보통 이게 불교 쪽에도 있나? 아마 힌두교 쪽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힌두교 쪽에서는 깨달으면 이제 환생이 어떻게 이제 윤회가 끝난다고. 깨달으면 윤회가 끝난다고. 여기서 깨달는다는 거는 6차원에서 7차원으로 차원 도약을 한 걸 깨달는다. 6차원에서 7차원으로 차원 도약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생물의 몸으로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그 어떻게 윤회가 끝난다고 해요. 환생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윤회가 끝난다. 자, 이게 이 말이에요. 6차원도 어떻게 돼요? 하계에 내려와서 육신에 들어와서 공덕을 쌓아야 돼. 그래야 차원 도약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것도 일종의 윤회예요. 6차원 존재도 어떻게 윤회를 해야 돼. 6차원 존재도 윤회의 사슬에 같이 붙어요. 차원 도약. 환생을 해야 돼. 이 동물의 몸에, 이게 생물의 몸에 들어와서 환생을 해야 돼. 차원 도약을 하죠. 우주의 법이 그렇게 풀어놓고. 6차원 존재가 하게 내려와서 좀 깨달으면 어떻게 돼? 윤회가 끝나요. 환생을 더 이상. 그 다음에 7차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진화를 해. 뭘로? 행성으로. 처음에는 이게 조그만 달들이 있어. 위성 같은데. 위성 같은데 처음 시작해서 조금씩 큰 위성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큰 행성으로 갔다가 큰 행성으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때요? 그 다음 이 차원 도약. 7차원에서 8차원으로 차원돼요. 7차원은 행성이라고 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일명 가이아라고 해요. 내지의 여신. 지구 혼이라고 해요. 어떻게 행성 혼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이제 공이 쌓이고 이게 이제 무국 상태에 가가지고 이제 한 단계 차원 도약. 이게 7차원에서 8차원으로 도약. 자, 여기 8차원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행성이 쉽게 말하면 저기 불을 뿜어. 정확히 따지면 빛이 도는 거예요. 빛의 응축체 같아요. 응축체. 빛을 저기 뿜어내는 게 아니라 빛의 응축체. 태양도 똑같아요. 작은 태양부터 시작해서 큰 태양으로 가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9차원으로 차원 도약. 9차원은 어떻게 해요? 무의 세계. 성분 자체는 0차원 똑같아요. 0차원 상태로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더 높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8차원이 어떻게 끝판이에요. 우주에. 태양 자체죠. 내가 태양 자체야. 끝판이야. 최고 정점이 8차원이에요. 8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이게 마치 이 차원, 0차원에서 9차원까지 여정을 갖다가 예전 도인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마치 어떻게 해요? 높은 절벽 위로 저기 계단을 갖다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나중에 그 절벽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떨어지어서 죽는 게 최종 목표이다. 이런 말이에요. 비유는 정말 끝내주게 잘해요. 자, 여기냐? 자, 이 바닥이 있어요. 이게 0차원이에요. 바닥.
이게 피라미드의 원리예요. 자,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제일 발바닥에 있어. 자, 발바닥이 어디에 0차원. 자, 피라미드의 원리. 그러면 제일 넓은 부위가 뭐예요? 1차원. 그 다음 좁아지죠? 2차원. 또 좁아지죠? 3차원. 또 좁아지죠? 4차원. 그러다가 8차원까지, 8차원이 제일 꼭지점이에요. 제일 끝에 피라미드 끝이 어디예요? 8차원이에요. 자, 이 끝에서 어떻게 돼요? 원래의 0차원으로 돌아가요. 그렇다고 진짜 0차원으로 가면 분리가 돼 있어요. 0차원과 9차원은 엄연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우주예요. 똑같아. 원래 상태로 돌아가. 하지만 분리된 우주예요. 이제 설명드렸죠? 우리나 우주 바깥은 어떻게 해요? 끝없는 어두냐. 여기에 0차원이에요. 우리 은하 우주의 어떻게 해요? 중심에 어떻게 검은 태양에서 이게 어떻게 9차원이에요. 그럼 나중에 태양에서 차원을 9차원으로 돌아갑니다. 무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하지만 어떻게 우주는 엄연히 분리가 돼요. 9차원과 0차원. 9차원과 0차원은 똑같아서 그 모든 상황의 성분이 돼요. 자, 우리가 이게 원래 유대교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 쪽하고 저 이집트에도 돼 있어요. 이게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가 원래요. 자, 그 땅바닥이 0차원이고 이 피라미드가 좁아지면서 가는 게 어떻게 1차원에서 9차원까지 상징해요. 자, 예전에 저기 그 미륵사지 석탑이 구층석탑이죠. 자, 왜 그 구층석탑이냐? 9개의 차원을 갖다가 나타내서 미륵사지 구층석탑을. 그러면 그 마지막 9층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대로 돌아가. 이게 원시 반복이에요. 근원원자, 시간시자, 반대로 근본 자리. 원래 근본 자리로 돌아간다. 원시 반복. 이게 원시 반복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9차원으로 가는 걸 원시 반복이에요. 원래 근원 상태가 어디에 0차원이에요. 자, 우주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0차원과 9차원은 똑같아요. 예, 설명드렸죠. 원래 0차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시 반복이에요. 근원 자리. 우리가 근원이 어디에요? 어디서 와서 다 0차원에서. 아주 오래된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그 근원의 시간. 반대로 회귀한다. 이제 터닝 포인트 한다. 다시 유턴해서 터닝 포인트에서 돌아옵니다. 근본 자리로. 근본이 어디에요? 0차원. 0차원은 근본을 들어옵니다. 이게 같은 0차원인데 분리되어 있을 때 이걸 9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9차원 같은 건 어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시 반복이에요. 자, 이게 보면 이게 아마 이집트에도 이 상징물이고 유대교에도 상징물이에요. 피라미드의 원래요. 이게 저기 미국 1달러 지폐에 보면 상징성이 있어요. 피라미드 위에 어떻게 해요? 뭔가의 그 신의 눈이 이렇게 깜빡거려요. 이게 원래 태양이기도 하고 원래 태양의 눈이라고 했다가 그 신의 눈. 그러니까 미국의 1달러 지폐는 그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상징물이기 때문에 거의 다. 유대교의 상징물을 보면 피라미드 위에 어떻게 신의 눈이 이렇게 딱 온 만천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샤올룩의 눈, 샤올룩 눈. 이 눈이 뭐냐? 자, 이 바닥은 0차원이고 이 피라미드는 1차원에서 8차원까지 상징하고 그 위에 있는 눈은 뭐예요? 9차원 상징. 이게 원래 상징물이 있어요. 그 선도 쪽에 있어. 그 선도 쪽에서는 이게 구층 탑 같은 걸 봐요. 9개의 우주가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그 미륵사지 구층 석탑이에요. 아니, 딴 데 보면 3층 석탑도 있고 5층 석탑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탑 양식, 불교 탑 양식이 신라 양식이야. 신라의 그런 영적 수준이 많이 나. 백제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여기는 신라적 5층 석탑, 3층 석탑을 해요. 근데 원래대로 하더니 9층 석탑이 많아요.
우주를 갖다가 이거를 9개의 차원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단계적으로 구층으로 만들어낸 게 이게 그 원리예요. 자, 미륵사지 구층석탑이 그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미륵사지 구층석탑이 거기서 예전에 시행을 했어요. 목탑이야, 원래 석탑 없었어요. 목탑으로 해서 9층짜리 빌딩을 만든 거야. 9층짜리 빌딩을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화두 수행을 하는 거예요. 9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창원 도약한다는 거를 그걸 화두적으로 건물에서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륵사지 9층 탑이에요. 원래 목재탑이에요. 안에는 다 어떻게 목재로 해가지고 방이 있어. 그 방에서 수행자들이 거기서 이제 명상하면서 가부장이 또 명상하면서 수행을 해요.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그 수행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석탑이 아니라 목탑이. 석탑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목탑은 오래 못 가고 불에 잘 썩으니까 석탑. 자, 이게 우주적인 관점의 진화로. 이게 잘 나타내는 게 피라미드예요. 자, 피라미드도 그 상징물이에요. 우주의 차원수를 갖다가 근데 뭐 주층으로 써야지 왜 저렇게 썼대? 이제 후대에 그래. 이게 원래 이게 선도 쪽에는 이게 보면 9층 탑으로 만들어요. 자, 그 어떻게 만드냐? 이제 피라미드가 이쪽에서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쪽에서 카페에서 만든 거지. 사람들이 잘 알아요. 왜냐 이쪽 우리 쪽에서는 선도 제사단이 있어요. 예전에 제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야에 예전 마야에 가면 하늘에다 재를 지는 그 피라미드 있죠. 자 거기는 각이 이렇게 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기 이집트 피라미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쪽에 보면 이제 고구려 그 저기 한번 그것도 비슷해. 나중에 그게 저거랑. 예전에 이게 고조선 때, 당군조선 때만 해도 9층 탑이 있었어요. 제사장 탑이. 이게 뭐가 비쌌냐면 마야의 그 저기 그 탑 있죠. 그 피라미드. 거기서 위에서 막 모가지 땡깡 잘라가지고 말하죠. 그거 비슷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돌 계단을 한번 싹 파요. 한 단계. 이게 1층. 그리고 또 안으로 이제 저기 안정적으로 해서 피라미드를 또 쌓아요. 그래도 2층. 그리고 3층. 그래서 9층짜리 피라미드를 쌓아요. 우리나라에 없나요? 이게 백제 때까지는 그걸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김유신 장군이 백제의 유물을 갖다 쌓아 어떻게 해요? 초토화를 시켜요. 그때 다 없어요. 백제가 문화가 세니까 김유신 장군이 이제 점령군이잖아. 근데 백제의 문화를 갖다 싹 없애야 한다. 그 백제 역대 왕이나 그런 백제의 유물을 갖다 싹 없애요. 근데 미륵사지는 이게 너무 미륵사지 탑을 봤을 때 미륵사지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탑이 그대로 백제가 멸망할 때 목탑이었어요. 근데 보는데 김유신 장군이 아는데 그 당시 신라도 국교가 불교예요. 미륵사가 뭐예요? 불교 사찰이에요. 근데 다른 걸 다 백제의 모든 유물을 싹 다 작사를 내버려서 김유신이. 근데 미륵사지만은 손을 못 대요. 왜? 김유신 이 양반이 그 미륵사지를 보고 어떻게 감탄해요. 입을 딱 거느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걸 만들 수 있냐. 미륵사지 구특석탑이나 이걸 보고 백제 점령한 거 보니까 너무 이건 아름다운 거야. 어떻게 이거는 신의 작품이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차마 미륵사는 그거는 어떻게 파괴를 안 시켜요. 그리고 지금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라도 불교 사찰을 태우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좀 저걸 해서 그때 미륵사가 왕실 사찰이었어요. 백제의 황실 사찰이었어요. 근데 이 차마 이것만 못 태우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신라의 사찰로 해서 그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제 써요. 신라 사찰. 너무 아름다워. 이게 대표적인 보통 정령분들이 하면 그 유물을 많이 박살을. 예전에 콘스탄티누 이쪽도
그 이스탄불 이슬람 애들하고 저 여기는 어떻게요? 카톨릭 애들하고 전쟁에서 뺏고. 근데 여기에 그 성당이 있어. 근데 성당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원래 이게 종교 전쟁을 해서 이게 했는데 성당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거를 불을 못 태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슬람 성당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카톨릭이 뽑으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카톨릭 성당으로 쓰는 거야. 이런 일들이 발생돼. 그리고 당시에 김유신 장군 이 양반이 백제 역대 왕들의 무덤을 싹 다 없애버려. 그리고 유물도 싹 없애버려. 근데 도저히 그 당시에 미륵사지만은 없어요. 너무 그걸 보고 감탄해서 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신의 작품이다.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어떻게 그 당시에 미륵사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 하나예요. 여자의 형상을 한 미륵사지와 우측에 보면 남자의 형상을 한 미륵사지 쳐져 있어요. 지금 무슨 과학고등학교 있는 그 자리에 원래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굉장히 웅장했어요. 그 주변에 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찰들이 웅장했어요. 지금은 다 이제 터밖에 없지만 예전에 거기가 굉장히 웅장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름 돋대네.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 불태우면 부처님한테 천벌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위대한 이런 사찰을 갖다가 그래서 도저히 그걸 못 태워. 다른 거 다 유물을 다 못 사는데 박제의 유물을 갖다가. 근데 도저히 그것만 해서 그거는 신라의 사찰로 편입시켜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까지 그게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저걸 해요. 자, 이 9층 석탑이 백제는 정확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우주가 9개의 우주로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 9개를 차원을 둬야 한 층 한 층 올라간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9층 석탑을 만들어요. 이 9층 석탑이었어요. 예전에는 그 제사단이 있어요. 제사단이 이게 마치 마야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냥 그걸 보고 이집트에서 파라오들이 그걸 똑같이 만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예요. 그럼 지금 피라미드는 웅장해요? 피라미드처럼 웅장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번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람 키 높이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한 번도 거기를 못 올라가요. 보통 사람 키 높이에서 그걸 만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를 못 올라가고, 그리고 그게 너무 또 높으면 지키기가 힘드니까 사람 키 높이 정도로 해서 그걸 만들어요. 한 단계가. 그걸 9단계라 해서 제일 위쪽이 어떻게 해요? 제사단, 거기에 이제 단상이 있어요. 그럼 어때? 하늘에다가 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일 위에가 평평해요. 제일 위에는. 자, 피라미드는 꼭줘가죠, 위가.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해요? 단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위에, 9층 위에 옥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넓지는 않은데. 이게 비슷한 게 예전에 마이산도 있었는데 그 후대에 이제 만든 거고, 이게 예전에는 그 선도 쪽에서는 이제 고조선 때부터 있던 거야. 쉽게 말해. 당근조선 때부터 하늘에다 제사를 질 때 9층 제사단에서는 9층 제사 위에가 평평해. 피라미드 모양.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제사를 지. 그럼 거기다가 사람을 안 바쳐요. 그 당시. 사람은 안 바치고 음식 같은 것도 바쳐요. 귀한 음식을 이게 제사를 해서 바치고. 그 제사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갈 때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문화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어떻게 천신들을 갖다 즐겁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무희들이 막 이렇게 춤도 춰. 무녀들이 춤을 춰. 막. 이쁜 무녀들이 춤을 춰서 하늘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게 제사지.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전에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거기서 받지. 아니, 뭐, 혼자 가지.